대통령께서 이 정부 들어와 네 번째의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때문에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도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 문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참여한 심영섭 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심 박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규제개혁 이거 정말 오랫동안 계속 나온 얘기죠. 네. 근데 규제 중에 정말 웃기는 규제 많잖아요. 많이 있죠. 이번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보고도 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화장지의 경우 50m 롤이 있고 70m 롤이 있다면 각각 이걸 별도의 그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50m하고 70m를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아무리 봐도 코미디인데요. 예. 이런 게 한두 개겠어요. 이 도처에 이런 성격의 정말 코미디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규제가 깔려 있다. 이게 지금 업계의 이 불만인데 특히 이번에 이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인증 제도를 조금 개선하는 느낌이 있었죠. 예.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이 한 200개 남짓, 20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가지고 이걸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평가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코미디 같은 규제부터 좀 어떤 것은 폐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씩 그 요건을 완화시키는 그런 규제까지 포함해서 대폭 그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203개 가운데 203개 가운데 149개, 150개 가까이를 이렇게 이제 규제개혁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폐지하고 절반 정도는 이제 그 규제의 요건을 개선했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인증이 규제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나라의 규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규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사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전체적인 그 맥락 중에 제일 중요한 워딩은 공무원들이 이 규제를 없앴다고 보고한 건수는 많은데 나중에 보면 새로 만든 게 또 많아져 가지고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폐지됐다고 보고했다 하는 거하고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바하고 이게 같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진입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입 규제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산업의 절반 이상 그 분류를 해보면 절반 이상이 진입 규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개발연대 때부터 이렇게 누적된 거거든요. 이걸 지난 MB 정부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 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 직종별로 개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각기 업종별로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여기에 엄청난 저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는 진입 규제가 성공할 수 없구나. 아예 차제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규제를 개혁하려고 해도 기득권, 현재의 규제로서 이익을 받고 있는
그 기득권층이 저항을 강하게 하고 예. 그 저항이 되는 것이 로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투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논리를 만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렵다. 예. 그래서 개별 접근으로 해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건 어렵다. 예. 이렇게 이제 예.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괄 접근을 해야 예. 이 현장 아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배려 예. 이거를 좀 줄이고 예. 큰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좀 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개별 접근을 하면은 이 정부가 처음에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규제 개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그 공무원들은 하는 척만 하기 쉬운 게 개별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괄 접근은 뭐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걸 그 개혁을 해보자. 기준만 잘 정하면 그럼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기준을 제3자가 평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개별 접근의 경우에 그 담당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소위 업자들 네. 이 틈바구니에서 이 부대끼잖아요. 새롭게 들어오려는 업자, 못 들어오게 하려는 업자, 또 못 들어오게 하려는 업자들 간에 이게 부대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네. 하는 소위 복지부동 네. 이게 이제 공무원도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일괄 접근을 하는 경우도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규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일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규제 제3자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다른 기구라든지 뭐 이걸 근데 규제개혁위원회 예, 여기도 위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 이해 당사자들이 예.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그런 그 마음가짐은 있어야 되겠죠. 마음가짐은 예. 있지만 괴롭힘 안 당하셨어요? 과거에? 저는 그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늘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위원을 할 때. 마음가짐은 다 그러셔야죠. 단 괴롭힘은 당했죠.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지만은 그 많은 저항이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항하는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불만을 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을 안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 듣고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진입규제 이게 중요한 것이 사실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우리가 창조 경제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신업종, 새로운 업종이 나오는 거고 특히 그 중에 융합, 네. 융복합 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업종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산업이 나와야 우리가 또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잖아요. 예. 이 부분이야말로 창의성, 자율성 이게 중요하고 기존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예. 새로운 종류의 업종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진입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데 이 분야는 어떤가요? 그 진입규제보다 조금 더 나가는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입규제는 기존의 시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같은 업종에서 들어오는 것을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거고요. 이 융합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뚱맞은 그런 다른 외부에서 이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적인 시장 참여자까지 예를 들면 구글이 자동차 산업을 하겠다. 이것까지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자동차 사업을 하겠다 할 경우에 예. 기존 자동차 사업법이 예.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구글은 유인, 예. 무인 말하자면 운전 아니에요. 예. 근데 가령 예컨대 기존 자동차 사업법에 예.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다.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예. 무인 자동차는 자동차 사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기계공업이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쪽에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허가를 받아야 자동차 산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하면은 못 구글은 들어오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 규제하고 예. 이 창조 경제의 융복합 예. 새로운 산업 예. 이 간의 관계 예.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면 예. 들어올 수 있는 게
예.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창조 경제의 차원에서도 예. 포지티브 시스템의 규제에서 예. 네거티브 시스템의 규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네거티브 시스템을 하려면 이 시장 진입은 자유롭게 허용해주고 그다음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네거티브 시스템이 성공을 하는 거지 시스템만 도입을 한다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어야 모든 게 되는데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야 그래야 네거티브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데 사후 관리할 인프라가 아직 안 깔려 있다. 이런 지금 그 한계 이게 있는 거죠. 인프라도 안 깔려 있고요. 이 규제자들이 사전 규제하는 거에는 익숙하고요. 사후 규제의 중요성은 별로 그렇게 소홀히 하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사전 규제는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후 규제는 굉장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다 귀찮은 일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렵죠. 그 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몇 년 지난해였던가요? 오랫동안 토론을 해가지고 푸드 트럭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푸드 트럭이 한때 좀 여기저기 생겼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허가를 많이 내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그게 확산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의 때 이게 좀 이왕 규제를 완화했으면 확산되도록 좀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국의 경우도 푸드트럭을 허가를 해준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허가해주고 나서 사후적인 규제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면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푸드트럭의 식당의 청결이나 위생 조건이 일반 식당보다 레스토랑보다 좋거나 같다는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논의의 초점이 해주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집중돼 있고 했는데 왜 없느냐 왜 이렇게 확산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논의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확산 안 되는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위생 관리 이거를 믿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보다 더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 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뒷받침되고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도 뒷받침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사후 관리, 네거티브 시스템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렇지만 이런 사후 규제의 중요성을 조금씩 더 인식하고 이 준비를 해가면 나중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프라를 깔아가야죠. 사후 규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 이거를 맞습니다. 계속 쌓아가야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전 규제가 훨씬 쉽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참 이 인프라를 어떻게 쌓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자의 입장에서는요. 사전 규제는 빛나고 힘을 파워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사후 규제는 그냥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좀 이렇게 그렇거든요. 별 재미가 없고 빛도 안 나고 폼을 좀 못 잡고 도장 찍을 때 뭐 폼 잡을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 흐름으로 봐서 규제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암덩어리라는 표현도 쓰시고 또 규제를 없애자 그래서 규제 단두대라는 뭐 표현도 쓰시고 뭐 5시간 넘는 생방송 토론도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정권도 다 이벤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성과는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정부 출범하면은 강한 톤으로 이렇게 질책을 하고 규제에 대해 규제 개혁을 이렇게 주문하고 하는데 결국 끝날 때 보면 용두사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규제를 암덩어리니까는 빨리 수술해서 제거하면은 그냥 해결된다. 이런 생각에서 접근하면은 공무원들은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는 척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규제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게 그 다음에 그 규제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고 확신이고 또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구나. 이런 인식하에서 그런데 그 시대에는 맞는 규제지만 지금은 시대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는 그런 규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고 꾸준히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벤트성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으로 규제 개혁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꼼짝 못할 규제라는 게 결국 뭐 10년 전의 상황에서는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상황에서 필요 없는 그런 게 많은데 규제 일몰제라는 거 있잖아요. 규제 일몰제요. 저도 규제개혁위원회 때 그걸 해봤는데요. 일몰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안 쉽습니까? 왜냐하면은 일몰제 3년 또는 5년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무조건 없앤다. 그런데 3년, 5년 뒤에 그 규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요. 또는 그 다루는 사람들이 또 다시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규제자가 달라집니다. 담당자가. 그리고 새로운 그런 그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규제 일몰제로 거의 규제가 일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 창의성 이거는 뭔가 속박된 걸로부터 벗어날 때 이게 발휘가 되는 건데 현재 창의성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경제 활동이 5년 전, 10년 전에 정해놓은 규제에 의해서 구속을 받게 되면은 이게 실력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몰제로 이거 수명이 몇 년이다 이렇게 해놨어도 그 시한이 지나면 또 다른 규제가 새롭게 생겨가지고 일몰제 의미가 없어지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결국 뭐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이게 좋아집니까? 규제는 정부가 있는 한 계속 규제는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규제개혁 수요도 계속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규제는 그냥 암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규제에 대한 인식을 좀 잘 하고요. 그지만 규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개발연대 시대에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해놓은 많은 진입 규제들이 지금 융합시대 오니까는 그게 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규제자들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게 그 논리를 개발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주로 제조업 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금융이나 서비스 쪽도 이 규제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 못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발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규제 이거 개혁하는 거 우리 신 박사께서 조금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잘 만들어서 다음에 좀 내놔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화 산업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입 영화가 들어와도 우리의 영화가 그 수입 영화에 대비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영화 산업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 경제를 통해서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상 이 규제는 이제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로 바꾸어가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